저 처음 보는 분 많죠?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봤어요. 아, 여기서 많이 봤어요? 원래 여기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저쪽에 연산동, 여기도 연산동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예스노드 강의를 하러 계획이 잡혔는데 마침 이 메간 노드하고 날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안 와보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운이 좋으십니다. 왜 강의하는데 제 이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거에는 끔찍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아유,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데 그냥 다 팔아치우고 뜰 걸 그랬나? 그런데 3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죠. 당연하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그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내 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키워왔던 KOK 플레이, 이것을 K-스타디움이라는 메인넷으로 전환을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메인넷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럴 만한 가치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만일에 그러한 게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활보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아마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듯이 저도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뭐 욕을 하든 안 하든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라지겠죠. 하지만 저 자신한테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OK가 아직 가능성과 희망이 충분하기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던 거고, 다만 막연한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이건 감성적인 것에 그치고 맙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뭐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막연한 희망회로 희망노예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은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리고 맑아지는 동시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연히 견디고 지켜보면 뭐 좋은 날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한 30분 정도 될 텐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KOK의 미래, K-스타디움의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은 KOK의 과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과거를 아는 동시에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가 나한테 좋은 미래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내가 뭔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어떤 행동이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KOK 플레이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거는 코인이에요, 토큰이에요? 왜 토큰이에요? 메인넷이 없어서 남의 기술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타 있죠. 이건 아시죠? 남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ERC20 기술, 이더리움 기반 기술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내 집을 지어서 세입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제 메인넷 이후는 K-스타디움입니다.
이거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 집중 똑같아요. 기반 기술이 이거는 그라운드 체인이에요. 여기도 KOK.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집을 지면 코인이다, 토큰이다. 요건 코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7달러까지 갔어요. 지금 0.7달러로 떨어졌어요. 맞죠? 0.07. 왜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지금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K스타디움에서는 다시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이유로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주장을 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는 가치를 얘기해요.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품, 모든 상품,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은이든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 이해하시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면은 이제 공급 곡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지난 3년 반 전에 처음에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이렇게 해서 15억 개를 유통시키겠다고 했죠. 했죠. 점점 공급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4년 차예요. 그러면 요만큼 발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12억 개 정도 됐겠네요. 뭐 정확한 수량은 저도 모릅니다만은. 공급 수량, 절대량을 감소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채굴률 감소. 처음에 시작할 때 12% 드렸어요. 많이 드렸죠. 12%. 그러다가 9%. 그러다가 7%. 그러다가 지금은 3.8%. 뭐지 그럼? 또 떨어져? 예. 곧 떨어집니다. 4년 차예요. 4년 차 2억 개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치는 않지만 2%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다 알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이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보상이 감소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한대까지 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25대. 그 다음에 15대로 또 감소가 됐죠. 그 다음에 아예 없어졌죠. 재작년 12월에. 지금은 후원 수익마저 없어졌어요. 예. 재작년 말에 등급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작년에는 후원 수익마저 없어졌어요. 왜 없앴느냐? 다단계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려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공급량만 감소시키면 가격이 그래서 올라갔느냐?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급량이 감소가 돼도 수요가 없다면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공급량과 수요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가격 이원화. 플랫폼 가격, 시장 가격. 시장 가격보다 플랫폼 가격이 낮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뭘로 들어와요? 비트나 이더 들어옵니다. 시장 가격보다 플랫폼 가격이 낮으면 시장 가격이 8달러고 플랫폼 가격이 7달러면은
비트나 이더로 들어와서 KOK를 받아서 갖다 팝니다. 왜? 7달러에 받아가지고 8달러로 갖다 파니까 훨씬 더 이익이죠. 수익도 좋은 데다가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플랫폼 가격을 8달러로 올렸어. 그랬더니 시장 가격이 7달러로 떨어졌어. 이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비트 이더가 아닌 KOK를 사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와요? 7달러에 사서 집어넣으면 8달러를 인정해 주니까. 뭐죠? 매수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8달러로 올렸기 때문에 공급량이 7달러 때보다 줄어들었다.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가격 이온화였다. 요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7달러까지 올라갔던 건데 이 수요는 무슨 수요냐? 투자 수요예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투기적 수요라고요.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대기된 물량이에요. 그동안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량보다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느냐? 재작년 12월 달에 등급 수익을 없애버리면서 다단계 전문가들이 야 이제 KOK 재미없다. 딴 데 갈아타자. 갈아탈 때 자기 팀들 자기 파트너들 몽땅 데리고 갈아탑니다. 갈아타면서 좋은 소리 하나요? 자기가 갈아탄 이유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KOK를 가격을 떨어뜨리고 KOK가 이제 망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건 다음 얘기고요. 망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팔아 제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초부터 전쟁과 FTX 사건, 금리 인상, 뭐 테라 루나 사건, 게다가 뭐까지 터졌어요? 우리 KOK는 방송까지 나갔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KBS하고 인터뷰를 했죠. 제 얼굴 잘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1년 동안 계속되고 급기야 운영사하고 재단하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였습니다. 네. 뚝 떨어졌죠. 지금 0.07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코인의 역사상 이렇게 안팎으로 두드려 맞고 살아남은 코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경찰 내사만 들어갔다. 검찰이 조사만 한다 그래도 문을 닫아요. 방송에 탔다? 무조건 100% 문 닫아요. 그런데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3년 동안 경찰 내사를 했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응? 이거 폰지다라고 했거든요. 못 잡아가잖아요. 폰지가 아니니까 구조가. 기존의 사업들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외려 더 똘똘 뭉쳐요. 이건 무엇이냐.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아니, 다시 비상을 한다면 앞으로 더한 환난이 들어오고 더한 고난이 생겨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 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인생이든지 이러한 고난과 환난, 이런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겪어내야만이 진정한 가치로 존재받는다.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날만 있진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왜 가격이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부터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반등을 해야 되느냐? 이거 수요예요.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메인넷 이전이든 메인넷 이후든 똑같습니다. 수요예요. 이렇게 풀려있는 물량을 이 물량보다 파는 물량보다 수요를 높이면 간단합니다. 이게 무조건 반등하고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수요는 뭐예요? 우리가 ERC20한테 얼만큼 가스비를 갖다 바쳤냐면 하루에 많이 갖다 바칠 때는 하루에 39억. 어마어마했어요. 가스비를 뭘로 사서 납부하죠?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은 이 당시에 매년 1,800만 개씩 무한 생산되는, 무한 채굴되는 코인이에요. 무한 채굴되는데도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갔어요. 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단순해요. 단순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없으니까, 파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되는데, 수요는 뭐예요? 우리가 이더리움한테 그렇게 가스비를 줬던 것처럼 우리한테 이제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이제 건물주에 따랐잖아요. 이 세입자들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DF.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D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 자, 여기 연세에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풀어드리는데, 어플리케이션만,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는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안 돼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있어야 돼요. 그 OS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iOS. 이 메인넷이 OS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D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근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D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산 활동, 자기들이 먹고 살고 경제 활동, 자기들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KOK를 확장시킨 것처럼 확장시킬 때마다 우리한테 세를 내야 돼요. 연료비를 내야 됩니다. 얘네들이 달려갈 때. 연료비라고 해서 가스비라는 거예요. 외국에선 가스 주유소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가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한테 가스비를 갖다가 내야 됩니다. 가스비는 어떻게 내요? 거래소에서 KOK를 사서 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수요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천년에? 언제? 이 공급된 양보다 언제 수요를 많이 늘려가지고 언제 가격이 올라가?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프론티어, 우리 유저들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건 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먼저, 우선적으로. 이 공급된 양을, 공급을, 유통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유통을 감소시킨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왜? 우리 손에, 우리 주머니에 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 지갑에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 양을 몽땅 메인넷에 넣는 거예요. 메인넷에 커뮤니티 풀에. 해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은, 마이닝 풀에 해지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시장에 팔려나갈 물량이라는 얘기고,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은 곧 시장에 팔려나가기가 어렵다. 일종의 락업이 걸리는 거예요. 유통량이 묶입니다. 유통량이. 그러면 이 유통량이 묶인 이 자금이 뭐냐? 우리 자금이에요. 이게 VC 자금이 됩니다. VC 자금이. 바이낸스는요, 바이낸스 코인은 97%가 묶여 있어요. 폴리곤, 폴카닷, 솔라나 거의 70%가 묶여 있어요.
그만큼 유통량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억 개가 발행된 데서 한 4억 2천만 개가 커뮤니티 풀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30% 정도가 이 커뮤니티 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통량을 가둬둔다. 근데 이 유통량을 가둬두는 동시에 이것이 메인넷 이전에 가격 이완화 정책이 공급을 줄인 동시에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 커뮤니티 풀이 공급을 줄이고 유통을 줄이는 동시에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이 VC 자금을 가지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 디앱에 개발 지원을 해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그라운드 체인을 써야 될 것. 그라운드 체인을 써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가스비 세를 내라. 우리가 건물 주니까. 예. 두 번째,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니네가 우리한테 에어드랍을 해줘라. 왜?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투자에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서 니네가 장사 잘 되면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세 번째, 반드시 글로벌 프로젝트여야 된다. 우리는 한국 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투자 디앱이 있고 비투자 디앱이 있습니다. 투자 받고 들어온 데가 있고 그냥 우리 그라운드 체인이 좋아서 그냥 들어오는 회사도 있어요. 내일 모레 MOU 해요. 저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투자를 받는다는 건 우리 돈이에요. 미디움이 지금 투자심의위원회 역할을 하지만 다음 달부터 투심이 열립니다. 투심위원회가. 우리 프론티어로서 아마 SO들이 주축이 돼서 열릴 거예요. 그리고 포럼에 올라가요. 포럼에 올라간 다음에 투표를 하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예요. 왜? 우리 돈이기 때문에. 미디움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디앱으로 들어와서 우리 돈을 가지고 니네가 컨텐츠를, 아이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니네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이 각각 디앱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인넷 시대에 어떻게 돈 벌 것인가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NST죠. NST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돈이 될지 똥이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노드론에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건 1호 디앱이에요. 투자 디앱 중에 1호 디앱이에요. 미디움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걸 골랐을까? 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해야 2호, 3호도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걸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NST가 3, 4분기에 상장을 한다 그랬으니까 상장됐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왜? 이러한 검증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이 연산동이 다단계나 코인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 서울의 선릉처럼. 여러분들 예전에 ICO, 뭐 프라이빗 세일, 뭐 프리 세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이거 사나? 100원인데 상장되면 1,000원에, 아니 10,000원에. 검증하셨어요? 검증할 줄 알아야 검증을 하지. 성공했어요? 왜?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그냥 지인 말만 듣고 수당이 생기고 그렇다니까 또 소개하고 사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검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우리의 티자 디앱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검증 절차가 거친 것이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지금 NST하고 KOK하고 스왑이 열렸어요. 덱스에서. 자, 이제 고민이 돼요. NST 난 아무것도 모르고 KOK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NST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 덱스에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되면은 그러면 NST가 덱스 안에 물량이 있어야 돼요. 물량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별도의 수익을 줍니다.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요. 별도의 수익이 또 줘요. 그걸
LP 토큰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압을 아테네 수압이라, 아유, 점점 어려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유동성 공급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수익을 또 줘요. 네. 돈 벌 거리가 덱스에서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넣으면 얼마 나와 시대는 이미 과거다. 즉, 우리 메인넷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메인넷의 장점,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TPS, 속도. 15,000 TPS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오픈 베타를 떠나서 상반기 안에 이제 소스 공개가 됩니다. 완전히 소스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얼마나 TPS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자 카드 속도가 15,000에서 2만이에요. 근데 비자 카드가 상시적으로 결제되는 트래픽 수가, 트래픽 TPS가 한 5,0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실생활 토큰으로 실생활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000 TPS 정도면은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속도 경쟁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속도 경쟁은 뭐 게임이 아닌 이상에 큰 의미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다른 디앱을 꼬시기에는 우리는 아직 안정성 검증이라든가 속도 검증이 아직 안 끝났다. 냉정해야 됩니다. 기술은 어제 기술보다 오늘 좋고 오늘 기술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라 하더라도 내일 모레 누군가의 기술에 의해서 잠식당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메인넷은 간택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다. 두 번째, 가격.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최고의 속도에 최저의 가격이에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100원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트론으로 지금 전송용 토큰을 쓰시죠? 아, 고개 끄덕이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선수시네. 왜 트론 쓰세요? 싸고 빠르니까. 트론이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100원 남짓해요. 싸고 빠르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KOK가 트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저는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봐요. 우리 유저 파워가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지명도가 없어요. 메인넷 코인이. 아직. 요 두 개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체인에 비해서 지금은 우월할지 몰라도 우린 지명도라든가 안정성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공급량을, 유통량을 줄이면서 커뮤니티 풀에 갖다는 자금이 있어요. VC 자금. 지금 420만 개면요. 얼마예요 도대체? 4억 2천만 개면은 한 500억 정도 돼요. 작은 돈 아니에요. 이게 1불만 가면은 5천억이에요. 10불 되면요. 5조가 돼요. 자, 1불만 따지자고 5천억. 해시드라는 그 대한민국, 이건 국제적인 회사죠, 이제. 그 블록체인 전문 투자 VC가 펀드레이징을 했던 게 1차가 1,500억인가 그렇고 2차가 2천억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규모예요. 펀드 운영 규모가. 근데 우리가 1불만 돼도 지금 5천억인데 우리가 다른 체인처럼 60%, 70%, 뭐 바이낸스처럼 97%까지 아니더라도 70% 정도의 락인 수량이 된다면 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공급을 줄이는 VC의 지금 4억 2천만 개가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싱글 스테이킹 기능이 생겨요. 스테이킹 서비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채굴 서비스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채굴 서비스는 이미 수익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7달러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메인넷에 생기는 싱글 스테이킹 기능은 이율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일반 거래소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하는 데보다는 조금 더 줄 거예요. 여긴 수량이에요.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에 넣는 것과 싱글 스테이킹 풀에 넣는 것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 그럼 거기도 최소한 2, 3억 개가 락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이자 농사입니다. 예. 그건 해지가 가능해요. 아마 5월달 내지 6월달에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플랜 넣든가 아니면 싱글 스테이킹 플랜 넣든가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엊그제 우리 커뮤니티에 재밌는 글이 나왔어요. 자, 마이닝 서비스나 싱글 스테이킹은 삼계탕이다. 싹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싹 다 먹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잡아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일회성이에요. 팔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메인넷이 살아있는 한 내가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계속 화소분처럼 나와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VC 자금으로 인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비를 우리한테 보상으로 받는다. 네 번째, 유저가 있어요. 이 유저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건 투자 디앱의 얘기예요. VC는. 근데 우리한테 투자 받지 않고 우리 체인을 쓸게 벌써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오픈이에요. 소스가 오픈됩니다. 아무나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ERC20 갖다 쓸 때 비탈리 부테리한테 허락받고 썼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소스가 오픈되면은 미디움한테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막 갖다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갖다 쓸까요? 일단은 빠르고 싸니까. 근데 당분간은 이 유저의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투자도 안 받았는데 우리 체인을 갖다 썼어요. 우리한테 가스비 이익을 갖다 줘. 그럼 우리가 그 플랫폼에 그게 뭐 게임이 됐던 그게 쇼핑몰이 됐던 우리가 안 쓸까요? 난 게임을 안 하더라도 내 아들한테 내 손자한테 걔네들은 어차피 게임해요. 걔네들한테 시킬 거야. 왜? 나한테 가스비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비투자 디앱들이 들어온다. 이게 계속 되면은 물량은 잠겨서 유통량이 제어가 되고 이 제어된 물량으로 VC를 활용해서 디앱들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 이 수요를 가지고 여기는 투자 수요였는데 이 수요를 가지고 시장 수요라고 합니다. 경제 수요예요. 이건 돈 벌려고 투기적 세력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료비를 써야 되는 거고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다 보면 시장 수요가 나오다 보면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요 수요가 따라붙어요. 왜? 사놓으면 돈 되니까. 이때 그랬잖아요. 플랫폼이 늦는 것도 있었지만 사놓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투기적 수요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관들, 고래들이 들어온다. 네.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유저가 있기 때문에 비투자 디앱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남들한테 없는 거. R2라는 버전이 있어요. 블록체인 사상 처음이에요. 리퍼럴 투 어닝. 제가 이분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게임을 하던 쇼핑을 하던 뭘 하든 간에 뭐가 발생돼요? 가스비가 발생돼요. 심지어 이 KOK가 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거래소를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더리움으로 가스비를 납부했는데 이제 KOK로 납부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자금 인출하는 것의 일부, 가스비 일부가 또 나한테 올라와요. 쇼핑할 때도 나한테 올라와요. 껌껌이 발생될 때마다 사람 많이 추천해야 돼요. 유저 많이 추천해야 돼요. 그런 이유예요. 이거 처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자, 자금 있고 사람 있고 R2E. 이게 엄청나게 우리 케이스 스타디움을 바꿔버릴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이 메인넷 이전은 소위 말하는 휘발성이 있는 거였어요. 양은 냄비였어요.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가라앉았잖아요. 그래도 3년을 버틴 회사는 없었지만요. 양은 냄비예요. K스타디움 메인넷은요. 가마솥입니다. 서서히 뜨거워져요. 한번 뜨거워지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메인넷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서의 메인넷 이전의 단계에 돈 버는 방법은 쉬웠어요. 한 달 채굴 수익률 몇 프로, 일대 후원 수익 몇 프로, 삼성 가면 어떻게 올라온다. 전달하기도 쉬웠고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근데 메인넷 이후 단계에서는 뭘로 돈을 벌어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어.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예, 아직 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커뮤니티 풀로 옮기든 스테이킹 풀로 옮기든 채굴 자산을 무조건 빨리 옮겨라. 왜 빨리 옮겨야 되느냐? 스테이킹 풀은 5월이나 6월에 열립니다. 그럼 커뮤니티 풀에 왜 빨리 옮겨야 되느냐? 지금 커뮤니티 풀의 수익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 개예요. 50억 개 곱하기 2%를 줍니다. 2%를 인플레이션 수량 추가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2%면 1억인데 1억에 80%를 줍니다. 80%가 수익 재원이에요. 우리들의 재원. 20%는 운영사 지분입니다. 요거를 송가병이 혼자서 한 콩만 넣었어요. 나 혼자서 한 콩만 넣었어도 8천만 개가 다 내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이쁜이. 이쁜이 님이 2개를 넣었어요. 내가 하나 넣고 이쁜이 님이 2개 넣었어요. 이 8천만 개를 이분이 3분의 2, 내가 3분의 1을 가져가요. 이 원리예요.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작년 4월 달에 1100만 개를 남겨놓지 않고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강의 들어보면 영상 아직 있어요. 연간 100% 나옵니다 그랬어. 그때는 100% 나왔어요. 1100만 개를 다 넣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리워드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은 연간 100%는커녕 18% 정도 돼요. 평균 18%, 19%. 많이 줄었죠. 왜 줄었어요? 보상 재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인플레이션 수량의 가스비 약간 이 정도 큰 변동이 없는데 분모가 4억 2천만 개로 늘은 거예요. 나눠 가져야 되거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조만간 이 2%가 6%로 우리가 지금 올라갔죠? 포럼에서 통과가 됐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량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난 다음에 들어올 게 아니라 늘어나기 전에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 나처럼. 나보다 더 먼저 자리 잡은 저 김정현 프론티어처럼. 나 들어간다라니까 나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다 넣었대요. 있는 자산을. 엄마 아버지 거 다. 똑똑한 거죠. 이제 덱스의 유동성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수익 우대를 줍니다. 돈 벌 거 많아요. 에어드랍 받은 게 분명히 히트치는 토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죠. 이게 뒤에 나오는 D앱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삼각형 그려서 수당 계산하는 이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네? 100% 패가 망신됩니다.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다 이해되셨죠? 왜 올라갔고, 왜 떨어졌고, 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지. 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어드바이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KOK, K스타디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었겠죠. 송가병이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탑 리더입니다. 제 산하의 계정이 지금 13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송가병이가 뭐가 바보 멍청이에요? 아직도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게? 토마스 프레이 박사라는 분이 어드바이저로 있으면서 KOK를 알고 계셨는데 바보 멍청이라서 이사장이 되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메인넷으로 발돋움할 모든 펀더멘털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남들한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100%? 100%는 없죠. 올해 안에 큰 반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지켜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그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투자하는 부분요. 1위 노드, 1위 노드도 제가 운영하는 노드예요. 4개를 하고 있어요. 1위 노드가 계속 1위를 독주하는 것에 저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좋다고 한다면 제가 4개 노드로 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왜? 하나의 몰빵에서 제일 좋은 수익률 내가 다 가져오면 되는데. 서버 비용을 4개씩이나 내면서. 꼴찌 노드도 내 노드예요. 하이 노드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이 노드가 치고 올라감으로써 생태가 긴장되고 건강해집니다. 마치 그 갯벌에 미꾸라지하고 메기하고 같이 넣었을 때 그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서로 잡아먹히고 안 잡아먹히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생태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수익률 큰 차이 없어요. 하이노드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시기가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